여러분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밤 쓰레기장에서 파지를 줍던 한 노인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만삭의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선택 하나가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푼이 아쉬운 노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으면서까지 남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행이 불러온 기적 같은 결말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어느 날 밤 11시 서울 외곽의 한 골목길.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고 찬바람은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홀로 리어카를 끌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79세의 박기철 할아버지입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그는 매일 밤 이렇게 거리를 돌며 폐지와 고철을 주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휴, 오늘도 별로 없네. 할아버지는 낡은 장갑을 낀 손으로 코를 훌쩍이며 쓰레기 더미를 뒤적였습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으윽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사람 있어요? 할아버지는 손전등을 켜고 쓰레기 더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의 배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가 나온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여. 할아버지는 급히 여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세댁, 정신 차리소. 이러다 죽는다. 여자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살려주세요.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채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임산부입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구급차가 오기까지는 15분. 할아버지는 자신이 입던 낡은 패딩 점퍼를 벗어 여자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곧 구급차 올 거요. 여자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구급대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님 보호자세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그럼 병원까지만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리어카에 실어둔 폐지 뭉치들을 그대로 두고 여자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여자는 계속 헛소리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아가야. 할아버지는 여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오래 밖에 있었던 거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아요. 저체온증 증세가 심합니다. 산모 상태가 위독해요. 태아 심박수도 불안정해요. 할아버지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응급실 밖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 아닙니다. 길에서 발견해서 데리고 왔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 신원 확인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증도 없고 휴대폰도 없어요. 그리고요? 영양 상태가 극도로 나쁩니다. 며칠은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요. 산모도 위험하지만 태아 상태도 매우 안 좋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보호자도 없고 신원도 확인이 안 되니 의사의 말투에서 난감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응급실 안에서 여자가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정신 좀 드나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요. 내가 데리고 왔어요. 여자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 나가야 해요. 병원비 낼 돈도 없어요. 간호사가 급히 말렸습니다. 안 돼요. 지금 나가시면 위험해요. 하지만 여자는 고집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병원비 낼 돈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여자의 어깨를 잡고 다시 눕혔습니다. 아가씨, 일단 진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소.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이름은 한유진이에요. 28살이고 유진은 1년 전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다정했지만 임신 소식을 듣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애 지워. 난 아직 애 키울 준비 안 됐어. 하지만 이미 5달이야. 그럼 너 혼자 키워.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고 이혼 서류만 남겼습니다. 유진은 친정의 도움을 청했지만 부모님은 이미 3년 전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유일한 친구에게 연락했지만 그 친구도 자신의 생활이 바빠 유진을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전세금은 남편이 모두 가져갔고 통장에 남은 돈은 20만 원 뿐이었습니다. 일을 하려 해도 만삭의 임산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일주일 전부터는 거리에서 지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먹을 걸 찾다가 그만 쓰러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상태로는 퇴원이 불가능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병원비는요? 응급치료비만 해도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전 그런 돈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도 의사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가씨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모두가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아가씨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면 안 되겠소? 물론 집이 좋진 않지만 밖에서 얼어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소?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환자분이 동의하셔야 하는데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폐 끼칠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나도 옛날에 누군가한테 도움받아서 살았소. 그 은혜를 이제야 갚는 거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요. 유진은
그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당신 혼자가 아니잖소. 뱃속에 아기도 있고. 그 아기가 무슨 죄요? 할아버지의 말에 유진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흘 뒤 유진은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한 폐차장 옆 빈터였습니다. 거기에 낡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댁이에요? 그렇소. 좁고 낡았지만 비바람은 막아주오. 컨테이너 문을 열자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전기장판 하나, 낡은 TV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서 지내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데리고 오겠다고 한 거 아니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쓰던 이불을 유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소. 오늘부터 당신 이불이요. 그럼 할아버지는요? 난 얇은 담요 덮으면 돼. 나이 먹으면 잠도 별로 안 와서 괜찮소. 유진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은혜 갚을게요. 은혜고 뭐고 없어. 그냥 아기 건강하게 낳기만 해. 그날부터 둘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유진은 혼자 집에 남아 할아버지가 주워온 폐지를 정리하고 묶는 일을 도왔습니다. 아가씨, 몸 무거운데 그냥 쉬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못하면 제가 너무 미안해서요. 할아버지는 밤마다 시장에서 떨이로 나온 과일과 채소를 사왔습니다. 임산부는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이거 많이 먹어요. 할아버지는 안 드세요? 난 배불러. 나이 들면 밥도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단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이 먹을 밥까지 자신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당신처럼 길거리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소. 네? 6.25 전쟁 때 얘긴데 나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 피난길에 올랐소. 그때 나이가 5살이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굶어서 길에 쓰러졌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를 업고 가서 죽까지 수어서 먹여줬소. 그 할머니도 가난했는데 말이요. 그 할머니는요? 전쟁 끝나고 다시 찾아갔는데 이미 돌아가셨더라고. 나는 그 할머니 얼굴도 이름도 몰라.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헤어졌지.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소.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자고. 그 할머니한테 못 갚은 빚을 다른 사람한테 갚자고. 유진은 울먹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니요. 내가 더 고맙소. 당신 덕분에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그날 밤, 좁은 컨테이너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배는 더욱 불러왔고 출산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매일 밤 유진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아기가 잘 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 유진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할아버지. 왜, 무슨 일이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유진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병원까지 데리고 갈게. 할아버지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구급차 온다. 조금만 버텨요. 병원에 도착한 유진은 곧바로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가씨랑 아기 모두 무사하게 해주세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예. 어떻게 됐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조산이라 체중이 2.2kg밖에 안 돼요. 인큐베이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큐베이터요? 네. 최소 2주는 치료받아야 할 것 같아요.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루에 3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2주면 최소 500만 원 정도요. 할아버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500만 원? 평생 폐지를 주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해주세요. 유진은 회복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또 폐를 끼쳐요. 미안해요. 무슨 소리요? 아기가 우선이지. 돈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걱정 마시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에 15시간씩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무릎은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하루 벌이는 고작 2만 원. 한 달을 벌어도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진은 퇴원 후 작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신생아를 키우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여갔고 독촉 전화가 날아왔습니다. 입원비 미납이 1천만 원입니다. 언제까지 납부 가능하신가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은행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 통장 잔액은 850만 원. 할아버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유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병원비 내는데 쓰소. 유진은 통장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괜찮소. 나는 혼자라 돈 쓸 데도 없어. 아기한테 써야지.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유진의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아가씨, 나는 이제 나이도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몰라. 하지만 당신과 아기는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소? 이 돈이 당신들한테 더 필요해. 유진은 통장을 꼭 안고 의열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꼭 이 은혜 갚을게요. 은혜고 뭐고 없어. 그냥 아기 건강하게 키워. 그게 내 소원이야.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 돌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걸음마해요. 뭐? 그래? 잘한다, 우리 지우. 할아버지는 손자처럼 지우를 예뻐했습니다. 유진은 컨테이너 옆 빈터에 작은 간이 분식밥 한 대를 차렸습니다. 김밥 2줄이요. 떡볶이 포장돼요. 손님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유진은 하루에 5만 원씩 벌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와 지우를 먹여 살리기엔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폐지 줍기 그만하고 쉬세요. 아니야.
나도 이래야 마음이 편해.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러 나갔지만 예전보다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셋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컨테이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혹시 박기철 어르신 계신가요?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박기철인데요.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세상 재단 이사로 일하는 정민호입니다. 재단이요? 네. 저희 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들을 찾아 후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내 이야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쓰레기장에서 임산부를 구조하시고 평생 모은 돈까지 내주셨다고요. 그 이야기가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저희 재단에 알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별거 아닌데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라뇨.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선행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 재단에서 어르신을 올해의 선행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선행상이요? 네.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후원금은 총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지원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이사장님이 어르신 같은 분이 더 많아져야 세상이 따뜻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유진은 뒤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다가 그만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선행이 돌고 돌아온 겁니다. 그날 저녁, 셋은 작은 분식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고기 더 드세요. 아이고, 배불러. 지우야, 할아버지 대신 많이 먹어라. 할부지. 지우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깔깔 웃었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제 아버지로 살아주세요. 저도 평생 할아버지 딸로 살게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지. 눈 내리는 겨울밤. 컨테이너 집 안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박기철 할아버지는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